권미란의 인사이드 아웃, 오늘은 아름아름 스몰캡, 스몰캡을 잘 아는 리서치 아름의 김도윤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지난주에 퓨런티어와 원방테크 알아봤었거든요. 네. 근데 퓨런티어가 한 주 동안 정말 잘 올라갔어요. 네. 보셨죠? 네. 네. 다행입니다. 아무래도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역대 최대로 좀 발표가 되면서 관심을 좀 받은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그때 앵커님하고 같이 말씀드렸다시피 수주잔고에 기반해서 어느 정도 실적 가시성이 확보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다행히 실적이 좀 잘 나오면서 영업이익이 기존에 한 10억 원대, 10억 원 미만도 나오던 상황에서 이번에 한 50억 원대를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실적이 좀 반영된 모습이고요. 다만 이제 2달에서 6달 정도 리드 타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2, 3, 4분기에도 그런 실적 가에서 확보되기 위해서는 추가 수주 공시를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된다는 점까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매주 화요일에 아름아름 스몰캡에서는 시의적절한 종목이 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또 미리 공부가 될 수 있는 종목들 나오는데요. 오늘도 두 가지 종목을 준비해 주셨는데 오늘은 뭐 주제 딱 세 글자로 요약할 수 있잖아요. 네. 하나, 둘, 셋 해볼까요? 네. 하나, 둘, 셋. 고령화. 네. 오늘 그 주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보시죠. 휴비츠 글로벌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 수혜주입니다. 휴비츠에 대한 분석인데요. 리포트를 미리 좀 읽어보면 동사 매출이 늘 것이라는 모멘텀이 3-4가지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휴비츠를 분석해 주신 이유부터 알아볼까요? 네, 일단 아무래도 저희 눈이라는 기관이, 유병률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장기나 다른 기관들에 비해서 상당히 혹사를 많이 받는 그런 기관이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 보니 워낙에 좀 많은 질병에 노출이 되고 있는데요. 인구의 한 20%가량, 전 세계 인구의 한 20%가량이 안경을 착용하고 있다는 그런 추정치가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또 앞으로도 이런 고령화나 생활 습관의 변화 등으로 인해서 안구 관련된 질병자 수는 좀 더욱 늘어날 것으로 그런 분석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검안기기, 저희가 이제 안경원에 가서 안경을 맞추는 그 과정에 필요한 장비들, 그 시장에서 국내 1위, 점유율 한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이외에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는 3위 업체, 점유율 한 15% 정도로 분석이 되는 그런 기업입니다. 수출 비중 같은 경우가 한 89% 정도로 사실 수출이 좀 중심적인 기업이다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좀 기술력을 확실히 가지고 있으면서 국내에서 레퍼런스를 확보를 했고 그것에 기반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플레이를 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오늘 이렇게 좀 소개를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고령화 추세가 사실 요즘에 좀 특히 국내에서 많이 관측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일정 부분 검안 시장 쪽이 이미 성장한 선진국 이런 미국이나 유럽, 일본 이런 쪽에서는 어느 정도 좀 성장이 많이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제 좀 성장을 시작하고 있는 개발도상국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수요가 좀 많이 올라올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 충분히 레퍼런스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오늘 관련된 장비들의 수요가 증가할 때 수혜를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는 관점에서 오늘 소개를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전 세계 인구 가운데 5분의 1이 안경을 착용합니다. 저희 둘 이렇게 보셔도 딱 절반. 맞습니다. 네, 연구원님이 착용 중이신데 저는 아직은 괜찮긴 한데 약간씩 눈이 조금씩 안 보이기 시작하는 나이에 이제 또 진입하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수록 이제 안구 관련한 질병도 있고 점차 또 시력이 나빠지는 측면도 있는데요. 휴비츠 검안 기기 말고도 여러 가지 사업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도 또 설명이 필요한 기업입니다. 여기에서 또 성장 동력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안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안구 관련한 질병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실 따로 좀 공부를 해봤는데요. 네. 백내장, 녹내장 저희가 좀 드라마 이런 데서 좀 많이 소재로 활용됐던 것 같기도 한데 백내장, 녹내장 그리고 안구건조증, 각막염 그리고 동사와 관련한 질병인
굴절 이상으로 인한 시력저하 이렇게 좀 저희가 한번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검안기 같은 경우에는 굴절력 이상에 따른 굴절 시력 이상자들을 위한 장비라고 저희가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이게 성장성이 그렇게 확보가 될 수 있을까라는 점에서 한번 봐봤는데 지난해 동사 실적 성장을 이끈 부분은 사실 이제 그 안경원에서 검안기기 쪽이 아니라 그 안과라고 하죠. 네, 병원에서 사용되는 그 안과용 진단기기 쪽에서 매출액이 상당히 올라왔더라고요. 쪽 같은 경우가 이제 말씀드렸던 뭐 백내장, 목내장 이런 것들 뭐 수술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전에 필요한 검사 장비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고요. 안광학 의료기기를 그래서 좀 저희는 그 안경점용 검안기 및 렌즈 가공기 그리고 안과용 진단기로 좀 구분을 한번 해봤습니다. 검안기 및 렌즈 가공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면은 자동 검안기, 제가 이렇게 턱 대고 이렇게 그 검사하는 그 기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거 같은 경우가 이제 굴절력이나 굴절률, 뭐 눈물막 상태 같은 걸 측정해서 이렇게 좀 뽑아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 렌즈 미터, 이제 렌즈 투과율 등을 측정하는 기기가 되겠고요. 이제 렌즈를 안경에 맞출 때 필요한 이제 가공기, 렌즈 커팅, 드릴링, 프레임 스캔 가공. 이쪽을 좀 볼 수가 있겠고 마지막으로 리플렉터 21개 항목 등 이 검안법 정량화된 안경을 맞추기 위한 검안법을 제공하는 기기로 저희가 좀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안과용 진단기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OCT 광간섭 단층 촬영기라고 좀 명칭이 되어 있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뭐 백내장, 목내장 같은 안과 질환 진단 및 치료 경과 확인에 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실생활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결국에는 저희가 안경점에 가서 안경 맞출 때 필요한 검안기기, 뭐 그리고 이제 안과에 가서 검사 받을 때 필요한 안과용 진단기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지난해 동사 실적 성장을 이끈 부분은 안과용 진단기다. 그게 한 지지난해 180억 원대 매출에서 지난해 한 310억 원대까지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동사 제품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연구원님 주변에는 백내장 환자 없으신가 봐요. 아직 없습니다. 네. 저희 부모님은 이제 60대시고 이제 70대 넘어가시는데 녹내장, 백내장 진단을 받으시게 되더라고요. 예, 이렇게 이제 고령화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또 올 수 있는 질병인데 안과 쪽에 진단 기기 그리고 안경원에 들어가는 검안기, 렌즈 가공기 이렇게 사업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는데요. 매출 구성 가운데서 해외 수출 비중이 거의 90%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출 구성에서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삼각편대로 좀 잘 갖추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매출 비중 알아보고요. 또 올해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어떤 모멘텀이 있을지도 살펴볼까요? 네, 일단 매출 비중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검안기기 쪽이 한 61% 정도가 되겠고요. 안과용 진단기기가 한 33%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기타 7% 정도로 추정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자동 검안기가 한 185억 원 정도, 18%, 자동 렌즈 미터가 한 6%, 렌즈 가공기가 생각보다 큰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리플렉터가 13% 정도, 안과용 진단기가 이제 한 33%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지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186억이니까 매출 비중이 한 18%에서 20% 정도가 됐을 것 같습니다. 이쪽 부분에서 수요가 좀 올라오는 모습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다 정도로 정리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해외 매출 비중이 89%인데 지역별로도 아마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자료를 준비해 봤습니다. 유럽 독립국가연합 쪽이 한 46% 정도, 아시아 일본 쪽이 한 13%, 아메리카 16%, 중동 아프리카가 10%, 중국이 4% 정도인데요.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은 이제 아시아 일본 쪽이 13%, 중국이 4%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네. 중국 쪽에서 이제 수요자가 많이 생길 것 같아서 중국 쪽 매출 비중 확대를 저희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아시아나 일본 쪽 또 13%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쪽에서 저희가 앞으로 좀 성장을 기대해 볼 만한 국가군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서 매출 비중 증가도 저희가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글로벌리 하게 되면 한 114개국 정도의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고요. 특히 진단기기 OCT 쪽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타사의 동급 제품 대비 한 20% 낮은 가격으로
이제 동사가 공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가장 큰 경쟁력이고 이게 안과에 들어간다는 맞습니다. 얘기죠? 예. 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가 사실 중국 쪽에서 기대를 하고 아시아 쪽에서 기대를 하는 게 결국 가성비가 좀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유럽이나 일본 이런 기업들과 이제 기술력 부분에서 밀리지 않으면서도 현지 로컬 업체들보다는 이제 조금 비싸긴 하지만 다른 그 하이엔드 제품보다는 한 절반 가격 이 정도로 좀 공급을 할 수 있다면은 동사 제품의 수요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OCT 이외에도 세계 최초로 이제 PC 기반의 5-in-1 HOCT라는 제품을 개발을 했는데요. 망막 단층 촬영과 안저 검사, 망막 모세혈관 촬영, 각막 지형도 검사 이 5가지를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는 기기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환자들 입장에서 또는 병원 입장에서는 이 기기 하나의 크기가 이렇게 작지 않기 때문에 5개를 모두 놓고 이동하면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불편하고 소요 시간도 많이 들 텐데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좀 해결을 하면서 수요를 좀 확보한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환자 입장에서도 그리고 의사 입장에서도 필요한 기기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서도 저희가 조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검안기기 국내 1위, 글로벌 3위 휴비츠인데요. 휴비츠의 해외 매출을 봤을 때 그 가운데서 유럽연합과 미국, 북미 쪽 차지하는 비중이 60%가량을 차지합니다. 중국의 비중이 정말 적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향후에 잠재력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중국의 성장에 대한 어떤 기대, 이런 것들이 좀 근거가 있는 건지 내용 좀 더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 재무구조 체크해봤을 때 펀더멘털 탄탄하다고 평가하시는지 분석해 주시죠. 네, 일단 회사의 좀 그런 의지가 저는 항상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상위 쪽에 지분 67% 보유한 종속기업을 좀 따로 두면서 중국 쪽 시장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매출 비중 4%대로 미미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하이엔드 제품보다는 한 절반 가격, 또 로우엔드, 로컬 업체들보다는 기술적인 우위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안경 전용 검안 장비 시장은 점차 가져올 것으로 저희가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중국에서도 안경 수요가 점차 늘어난다면 그와 관련한 수혜주로 충분히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무적인 부분은 자산은 한 1,700억 원 정도 되는 그런 규모의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부채는 한 700억 원 정도가 확인이 됩니다. 단기 차입금이 일부 좀 확인이 되고 있지만 금융비용을 봤을 때 이자 비용이 연간 한 10억 원대 정도로 발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부담이 되는 수준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네, 탑다운 분석도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시장이 앞으로 좀 더 많이 커지는, 파이가 커지는 시장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해 드렸지만 국내 검안기 1위, 글로벌 3위인데 해외 쪽에서 점유율이 더 확대될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연구원님. 네, 일단 시장 전망치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시장조사기관 얼라이드 마켓 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검안 장비 시장 규모는 2021년도에 한 42억 달러 정도, 그러니까 뭐 환율하면 5조 원 정도, 6조 원 정도에서 2031년도에 78억 달러, 연평균 한 6%대 성장을 보여줄 것이라고 전망치가 나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2차전지나 이런 것에 비하면은 당연히 성장률이 많이 낮게 느껴지시겠지만 동사 같은 경우에는 과거 추세를 봤을 때 20년 동안 연평균 15% 정도 성장을 이어왔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시장 성장률을 좀 상회하는 그런 성장을 이어온 회사로 저희가 좀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결국에는 가성비, 기술은 좋은데 싸게 공급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동사 영업이익률을 보시게 되면 그렇게 또 낮지도 않은 수준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서 강점이 있어서 시장 성장률을 상회하는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저는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정적이고 꾸준한 성장을 하는 시장에 놓여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휴비츠 검안 장비 외에도 아까 성장률이 높았던 진단기기, OCT 부분, 아직은 매출 비중이 좀 검안기 대비해선 적은 편인데요. 여기에 또 신사업 부문에서 치과용 기기의 진출, 모멘텀도 있다고 합니다. 올해 이런 새로운 모멘텀이 확보가 됐을까요? 네, 일단 준비한 숫자를 좀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글로벌 고령화 인구가 이제 2022년도에 한 7.5억 명 정도, 전 세계 인구의 한 9.5% 정도대라고 하는데요. 2050년도가 17억 명, 한 16%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검안 장비 수요가 늘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사실 최근에 차트를 보시면 주가가 박스권에 있다가 상당히 가파르게 많이 오른 부분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게 이제 디지털 덴티스트리 쪽과 관련돼서 주목을 받은 부분이고 사실 동사 실적, 주가 상승의 배경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난 4월 26일 치과용 3D 프린터를 선공개했고 향후 구강 스캐너를 포함한 신제품들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특히나 이제 구강 스캐너가 뭐 임플란트 장비와 패키지로 판매되는 관행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 봤을 때는 임플란트 쪽도 한번 상상을 해보는 단계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가시화가 되어야 합니다. 회사 측에서도 상당히 정보 공개를 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으로 좀 알고 있고요. 네. 치과용 프린트 정도 공개가 되었고 5월 26일에 있을 박람회가 하나 있다고 하는데 거기서 좀 구체화를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5월 26일까지는 저희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고 신사학과 관련한 부분은 분명히 지켜봐야 하는 부분이고 다만 올해 실적적인 관점에서는 아무래도 관련된 비용들이 반영이 되면서 이익률은 조금 빠질 수 있다 정도로 저희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안과뿐 아니라 치과용 기기까지 진출, 지금 모델을 공개하면서 알리고 있는 그 소식입니다. 따끈따끈한 소식이고요. 5월에 있을 소식도 계속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휴비츠의 투자 포인트 4가지 정리해볼까요? 네, 일단 검안기기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글로벌 MS 3위로 해외 매출 90%, 114개국에 수출 중인 글로벌 기업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가격 경쟁력을 갖춰서 시장 성장률을 상회하는 성장률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늘어나는 안구 관련 질환 환자들과 관련한 모멘텀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이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치과기자재 전시회에서 5월 26일 날 이제 공개할 부분들과 관련한 모멘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올해 실적 매출액 1260억 원, 영업이익 200억 원 정도로 추정을 해 놓았고요. 적정주가 올해 예상 EPS 1585원에 타겟퍼 14배 적용해서 22,200원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조금 천천히 저희가 접근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점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치과 쪽 덴티스트리 관련된 부분 일정 부분 충분히 주가에 반영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부분들을 사실 공개할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5월 26일 이후에 발표되는 부분들 천천히 저희와 같이 팔로우 해보시고 접근해보셔도 늦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휴비츠 알아봤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의 주제, 하이로닉 글로벌 홈뷰티족 증가의 베팅입니다. 하이로닉을 고르신 이유부터 살펴볼게요. 네, 피부 미용, 미용과 뷰티에 대한 관심이 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병용 의용기기와 병원용 의용기기와 홈케어 디바이스 제품까지 출시한 메디컬 에스테틱 의료기기 전문 기업으로 저희가 소개를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의료기기 쪽 투자하시는 분들이 궁금하실 만한 포인트 먼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해 기준으로 장비와 소모품 매출 비중 84%와 16% 각각이고요. 병원과 이제 B2C 가정용 쪽 매출 비중은 82%와 18%입니다. 지역별로 보게 되시면은 국내가 한 59%, 아시아 25%, 유럽 5%, 기타 12% 정도로 먼저 중요한 부분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거의 국내 쪽의 비중이 높습니다. 6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네. 하이로닉 피부 미용 의료기기 기업입니다. 정말 관심 많은 분야이고요. 아마 많은 분들 남녀 요즘은 뭐 막론하고 다들 피부에 관심 많으신데, 하이로닉의 라인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매출 구성까지 확인을 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병원용 미용기기 그리고 이제 개인용 이렇게 좀 두 가지로 구분을 했는데요. 병원에서 사용되는 게 이제 브이로라는 제품, 피코하이라는 제품, 젠틀로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매출 비중은 브이로 60%, 피코하이 20%, 젠틀로 및 기타 20%가 되겠고요. 브이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부 리프팅 장비입니다. 하나의 핸드피스를 이용해서 기존에 이제 이용하던 초음파와 추가로 고주파까지 같이 기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품이고요. 시술 시간이 짧다, 두 가지 에너지원을 동시에 쓸 수 있기 때문에 시술 시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고, 7종의 소모품을 준비를 해서 피부층별로 맞춤별 시술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춘 장비입니다. 출시 이후에 이제 올해 1분기까지 누적 기준으로 한 660여 대 정도가 판매가 되었고요. 2021년도에 8월 식약처 허가를 받았고 올해 하반기에 FDA 쪽 허가를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피코아이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 기기입니다. 색소 치료나 문신 제거의 피부 재생, 리프팅과는 좀 구분되는 그런 적용군이 되겠는데요. 결국에는 시술 부위의 손상은 최소화하면서 시술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해야 하는데 그 두 가지 기능 달성하는 데 최적화된 제품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20년도 1월에 식약 처가를 받았고 21년도 10월에 FDA 제조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향후에는 미국 쪽 진출에도 활용이 될 기기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젠틀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이제 그 피스가 굴곡지거나 좁은 부위의 시술에 좀 용이하게 개발된 제품으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홈세라 같은 경우가 이제 2020년도에 출시가 된 개인용 피부 미용 기기입니다. 피부 탄력과 리프팅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동사 가정용 미용 의료기기 매출 비중 20%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한 85% 정도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V로와 동일하게 이제 향후에 에너지원을 동시에 쓸 수 있게 뭐 하이프와 RF, 고주파와 이제 초음파 같이 쓸 수 있는 쪽으로 신제품 개발하고 있고요. 이렇게 좀 새롭게 기능 결합된 제품으로 신제품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초음파, 고주파 피부과에서도 맞고 또 피부관리실에서도 맞고 집에서도 맞고 이렇게 하면 이제 피부가 좀 젊게 유지가 될 수 있는 관리가 될 수 있는 기기들인데요. 자회사 아티베 뷰티에서 새로 진행하고 있는 홈 디바이스 기기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설명해 주셨던 그 홈세라를 업그레이드한 제품이라고 하는데 네. 어떤 기술이 적용된 거고 또 타사 대비해서 차별되는 지점이 있을까요? 네, 일단 2020년도 출시된 홈세라에는 하이프 기술, 하이프가 이제 적용이 되었는데요. 거기다 RF까지 앞서 말씀드렸던 그 하나 핸드피스에서 두 가지를 동시에 쓸 수 있게 되면은 시술 시간이 줄어든다는 그런 장점을 저희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높은 콜라겐 재생 효과 하나만 썼을 때보다는 아무래도 좀 더 좋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을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홈세라도 결국에는 조금 더 소비자들에게 편리하고 성능이 개선된 좋은 제품을 출시될 거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이버에 좀 검색을 해보니 상당히 대용량 카트리지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같은 그 가격으로 이제 구매를 해놓게 되면은 저도 쓸 수 있고 뭐 다른 가족도 같이 쓸 수 있고 카트리지가 대용량화 되면은 뭐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한번 좀 이쪽이 왜 가정용으로 많이 팔릴까에 대한 배경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해외 쪽으로는 이 그 미용 의료기기 수요가 어떤지 그리고 또 이 동사가 하이로닉이 생산하는 제품이 좀 확대될 수 있을 만한 요인이 있을지 확인해 보고요. 재무제표상 움직임에서는 특징적인 부분이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중국 및 홍콩향 매출 비중이 해외 매출 비중에서는 한 30% 정도로 노출도가 상대적으로 큰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결국 중국에서 소비가 붙으면 폭발적인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시장 규모를 좀 간단히 말씀드려 보자면 글로벌 미용 의료기기 시장 규모는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2021년도가 한 681억 달러, 2025년도에 1370억 달러 규모로 연평균 한 19% 성장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동사도 70여 개 이상의 글로벌 유통망을 확보를 하고 글로벌에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해외 쪽 매출 비중 올라오길 기대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재무제표는 자산 한 700억 원, 680억 원 정도 규모의 부채가 88억 원 정도입니다. 상당히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해외에서 더 확대되려면 마케팅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지켜보고요. 글로벌 홈 뷰티 디바이스 시장 전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이 하이로닉이 얻을 수 있는 수혜는 어느 정도라고 보실까요? 네, 일단 글로벌 홈뷰티 디바이스 시장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 한 95억 달러에서 2030년도 한 900억 달러 규모로 연평균 25% 정도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홈뷰티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이 열리는 시점이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에 보니까 한 150만 원에서 200만 원대로 상당히 좀 고가의 제품이더라고요. 이게 장점일 수도 있고 리스크일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요가 확실히 열리게 되면 프리미엄 제품으로서 수익성을 확보할 수가 있겠고 또 단가가 높기 때문에 동사 매출 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리스크적인 부분은 결국에는 대중화에 성공할 수 있냐 없냐 이 부분을 좀 보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같이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피부과에서의 그 시술 비용과 같이 비교해보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투자 포인트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이로닉 하면은 사실 그 더블로라는 리프팅 장비를 그 전 세계에서
두 번째, 우리나라 최초로 개발했던 기업이고요. 네. 이러한 리프팅 기기를 점차 이제 발전시켜 나가면서 새로운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 기업인데요. 또 예전에 한 2, 3년 전에 그때 또 미국의 비만 치료 기기 가지고 FDA 승인 받으면서 또 한번 강세를 보이기도 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이렇게 좀 미용 관련한 기기들 라인업들을 좀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투자 포인트 정리를 해본다면 네 가지 뭐가 될까요? 네, 일단 하이프와 RF 동시 말씀 주셨던 것은 하이프만 아마 적용이 됐던 기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걸 이제 이쪽을 업그레이드한 제품이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장비 판매 시 소모품 수요량이 증가를 하게 되는데 업계 평균이 한 28% 정도 되는데 동선 아직 소모품 매출 비중이 18%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장비 판매에 따라서 소모품 매출 비중이 업계 평균까지만 올라와도 이익률 개선 저희가 확인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중국이나 브라질 등 해외 시장에서 수요가 확인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브라질 현지 유통상과 한 75억 원 규모 공급 체결 공시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고가의 홈뷰티 디바이스 수요가 현재까지는 확인이 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올해 실적 매출액 390억에 영업이익 72억 원 정도로 추정을 해 놓았고요. 적정 주가 올해 예상 EPS는 369원에 타겟표 24배 적용한 8,850원으로 제시를 해 놓았는데요. 앞으로 성장하는 모습 같이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이로닉의 주가 현재 6,68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홈 디바이스, 홈 뷰티 디바이스 시장이 개화 중이고 앞으로 10년간 연평균 25% 성장 예상되고 있는데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잘 살아남으면서 좋은 실적 찍힐지 계속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